너무 돼서 혹시 박수 한 번 맞춰주시겠어요? 네,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테크 신제품 퍼피 토일렛 발표를 맡게 된 김대혁입니다. 네, 발표 순서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제품 개발과 사업화 전략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되겠습니다. 성호테크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 플라스틱을 활용한 의료, 미용 제품을 생산을 하고 다음과 같은 업체에 납품을 하는 영세 기업입니다. 앞선 팀과 다르게 저희는 다른 과업을 부어받았는데요. 배변이라는 키워드는 똑같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반려견 배변용품 분야로의 신사업 진출입니다. 성호테크의 경우 기존의 제품과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시장 진입에 앞서서 전반적인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시장 동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우선 22년 기준으로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52만 가구, 그중 70% 이상이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그 8년 동안 반려동물 산업의 규모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앞으로의 전망 또한 긍정적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펫커머스 1위 펫프렌즈의 매출 규모를 통해 실제 관련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확인할 수 있었고 국내 대기업에서도 다양하게 애견 사업 브랜드를 출시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반려동물 산업 이것이 사업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반려인들은 자신들의 반려견을 위해 배변용품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 배변용품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배변 패드와 배변판이었습니다. 다음 네이버는 데이터 내 분석을 통해서 반려견 배변용품에 대한 검색량이 증가한 것을 통해 고객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이외에도 반려견 자동 화장실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도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주류 제품들인 배변 패드와 배변판을 분석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저희는 사회적 관점과 고객의 관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사회적 관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 역시 환경오염이었는데요. 최소로 어림잡아도 연간 국내 42억 장의 배변 패드가 배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출량 과연 후처리는 잘 이루어질까요? 아쉽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배변 패드에는 고흡수성 수지라는 SAP라는 물질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 물질 같은 경우는 생산부터 폐기까지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SAP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고객들은 어떠한 불편함을 느꼈을까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반려견 양육 9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들은 냄새와 위생 그리고 배변 처리에 대해서 번거로움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아래 같은 경우는 저희 실제 설문조사 질문지와 응답 CSV 파일 일부 캡처본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반려견 양육 90가구를 대상만으로 전체 반려인들의 생각을 일반화시키기에는 표본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온라인 쇼핑몰 국내 탑3인 쿠팡, 네이버 쇼핑, G마켓에서 상위 33개의 제품 리뷰 약 5,000개 이상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저희가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활동들을 통해서 이상적인 배변 용품에 어떤 기준을 충족할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5가지 선정 기준을 뽑아보았습니다. 이 선정 기준에 맞추어서 배변 용품에 혁신을 추가했던 상위 5가지의 제품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기준에 맞춰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은 없었습니다. 반려견들과 반려인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면서 일회용 배변 패드를 쓰지 않는 그런 친환경적인 제품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한 고민 끝에 나온 제품 바로 저희 퍼피 토일렛입니다. 퍼피 토일렛은 일회용 배변 패드를 쓰지 않으면서 반려견의 대소변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제품의 분해도를 통해서 제품의 구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돌기 컨베이어, 스팀 분사장치, 배변 저장장치 이 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 3D 모델링과 CAD를 한번 배치를 해보았는데요. 앞서 처음 설명드렸던 돌기 컨베이어 벨트 저희 첫 번째 핵심 기술입니다.
돌기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경우는 앞서 제기되었던 문제인 냄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냄새가 과연 왜 나는 것일까요? 바로 대소변이 외부에 그대로 방출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이 돌기 컨베이어 벨트는 외부의 대변을 내부의 저장소로 옮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돌기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경우는 실리콘 엠보 소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올라갔을 때 발바닥으로 부드러운 촉감을 느끼게 하며 배변 활동을 유도하게 됩니다. 또한 구조 자체가 평평한 구조가 아닌 입체적인 구조, 이 돌기 형태를 통해 강아지가 소변을 누웠을 시 직접적으로 강아지 발바닥에 닿지 않게 하여 강아지 발도장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강아지 발바닥 습진까지 예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핵심 기술입니다. 스팀 분사 장치인데요. 물탱크에는 멸균 용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열된 멸균 용액은 스팀통 바디에 있는 9개의 분사 노즐을 거쳐 저희 실리콘 컨베이어 벨트에 분사가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실리콘 벨트에 있는 잔여물들을 세척, 그리고 멸균, 그 한 가지의 모든 과정이 이 스팀 장치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변 저장 장치입니다. 이 대소변들은 바로 이곳 배변 저장 장치에 모아지게 되는데요. 저장만 해서는 안 되겠죠. 배출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배출까지 편리한 형태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피스톤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잡이를 밀었을 시 배변 저장 장치에 퍼져 있는 대소변들이 하부 캡 쪽 한 곳의 공간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배출을 할 시에 하부 캡을 열어서 그대로 배출하기만 하면 그대로 배출이 되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대소변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재를 사용할 시 제품 자체에 대한 오염, 위생의 문제가 염려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소재의 차별화를 이용해서 한번 해결해 보았는데요. 바로 럭스틸 바이오 소재입니다. 이 소재 같은 경우는 특수 세라믹 항균제 성분을 첨가한 강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영구적인 살균, 항균, 탈취까지 효과가 있는 인체 완전 무해한 제품이고요. 저희는 이 소재를 대소변이 직접적으로 다니는 슬라이드형과 대소변이 모이는 배변 저장 장치에 사용을 하여 저희가 우려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였습니다. 저희 제품 과연 어떻게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될까요? 성호테크만의 위치, 또 그 위치에 맞는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품 포지셔닝 맵을 한번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저희 성호테크의 제품은 높은 품질, 그에 따른 높은 가격대 우측 상단 빈칸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제품을 보셨을 때 저품질의 저가격대의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즉 해당 시장의 경향성이 저쪽에서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우측 빈칸을 공략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의 경향성에 맞추어서 수요층 확대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수요층 확대, 저희는 판매가를 낮춘 라이트형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모든 설명을 드렸던 제품은 기본형에 관련된 설명이었는데요. 출고가 같은 경우는 50에서 80만원대, 즉 우측 상단에 위치하는 높은 가격 출고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그에 반해서 기본형에서 몇 가지 기능을 뺀 라이트형을 출시하게 되는데, 라이트형 같은 경우는 출고가가 10만원 초반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라이트형을 출시함으로써 시장 자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을 하고 수요층 확대, 그에 따른 타사 제품 대비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향후 계획인데요. 실제 이 CAD와 3D 모델링을 가지고 저희 대표님과 변리사님께서 나눈 메일을 일부 캡처한 사진인데요. 현재 지금 특허 출원에 대해서 변리사님과 계속 검토 중에 있고, 특허 출원이 검토가 끝날 시 이번 연도 내에 특허 출원 예정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외에도 저희가 앱을 연동해서 반려견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조금 구축할 개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마케팅을 하기보다는 세상에 없던 거 새로운 좀 시도를 하는 그런 제품이어서 초반부터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이 과정을 같이 열심히 해준 저희 팀원들과 그 과정에서 도움 많이 주신 성호테크 손성익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발표 마쳐보겠습니다. 네. 기본형 50에서 8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가격이 그거가 뭐예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50에서 80만 원대 사실 이제 출고가가 좀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이유가 있는데,
여기 제품에서 출고가가 좀 크게 책정이 되는 부분이 컨베이어 벨트랑 스팀기였습니다. 그 기능만 있을 시에 50만 원이 책정이 되는 거고, 저희가 앞서 이제 향후 계획에 말씀드렸던 반려견 헬스케어 IT 서비스까지 모두 넣었을 때 80만 원까지. 그래서 좀 가격대 스펙트럼 준 거였습니다. 라이트하고 차이가 뭔데? 라이트형 같은 경우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와 스팀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려견 배변 자동 처리가 안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저희도 의문을 가졌었는데, 시장에 있는 독슬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대소변을 외부에 놔두지 않고 그대로 흘러보내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가격대는 7만 원의 형태로 7만 원으로 출고가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을 통해서 와디즈에서도 1차 완판을 진행했던 상품이고, 그에 맞춰서 자동 배변 처리는 안 되지만 앞서 얘기했던 럭스틸 바이오 소재는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타사 제품 대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아까 IP 분석한 거에 프라이스 그거는 위치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말씀이시죠? 하이 프라이스하고 네. 로우하고는 이게 좋은 쪽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금액이 높은 게 좋은 건가요? 좋은 것보다 그냥 저희 전체 시장에서 제품의 위치를 파악하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냥 제가 볼 때는 네. 바뀌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초록색 두 개가 뭔가 좀 좋은 것 같은 이미지를 주는데, 색깔에서 말씀이시죠? 뭐 색깔이 보통 IP 분석을 하면 좋은 거는 이제 한쪽으로 몰죠. 네. 예, 그렇게 했을 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예. 그렇고요, 그거는. 네. 그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 자체가 일단은 소비 트렌드 자체가 어쨌든 같이 소비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까 전에 사회적인 측면하고 또 고객적인 측면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또 비슷한 생각이, 이게 기본 제품하고 또 라이트 제품하고 이제 차이가 어떻게 보면 멸균 쪽이잖아요. 멸균도 어떻게 보면 차이가 될 수 있고, 컨베이어 벨트가 빠지기 때문에 사실 자동 배변 처리는 안 되는 그런 보급형 라이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 자체가 이제 좀 너무 뭐라고 하죠? 멸균을 꼭 해야 되나? 라는 오물 자체를, 오물이 나온 그 패드랑 오물이랑 이거를 이제 굳이 멸균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 멸균을 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냄새라고 있어요. 예. 냄새가 멸균을 해서 없어지나? 멸균에서 냄새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 시중에 있는 배변판을 세척할 때 반려견주들은 흔히 락스를 부어서 좀 빡빡 닦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멸균에서 조금 강점이 있다고 느꼈고, 사실 스팀에서만 멸균이 되는 게 아니라 럭스틸 바이오 소재 자체에서도 멸균과 항균이 다 되는 구조입니다. 여러 개의 도금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일 두꺼운 부분이 GIX라는 도금 소재인데, 저 부분은 이제 제품 자체 그 부식을 막고, 그리고 제품 자체에서도 여기 항균팡이랑 살균 효과가 그냥 제품에 닿여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제품 자체가 이제 그 균을 분해를 해줍니다. 사실 요거 살균 기능에 대해서 실제 실험 결과도 있는데, 저희가 좀 가독성을 위해서 좀 뺀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동안 스틸에서 만든 제품이어서 이미 인증서하고 다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스팀만으로 살균을 하는 게 아니라 소재 자체에서도 사실 저희가 보이는 살균과 항균 탈취를 하는 구조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배변 그리고 암모니아 세균에 특화돼서 차단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도 같이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냄새는 여기 기능에 추가되진 않았는데 냄새를 제거해주는 향균이나 그런 게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적으로 어떻게 뿌릴지에 대한 검토는 대표님하고 같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기업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셜 벤처 쪽으로 그 포커스를 좀 맞춰서 뭔가 제품 개발이라든지 그런 지원, 정부 정책에 맞춰서 이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아무튼 지금 라이트하고 기본 소재하고에 대한 장단점이 사실 제가 볼 때는 가격적인 측면 거의 한 70~80% 낮아지잖아요. 라이트 제품 자체가. 두 개 봤을 때 대부분 라이트를 택하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비교를 해버리니까 라이트가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가성비 쪽으로 봤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기본 모델이 먼저 출시가 되는 거보다 제가 볼 때는 라이트형이 먼저 출시가 되고
기본적이고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더 순서적으로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 아, 사실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봤었는데요. 저희가 같이 출시하는 이유는 사실 이 소비자기록 제 33번에 따르면 저품질 저가격대 소비자 이건 뭐예요? 소비자학 연구회에서 그 나온 소비자학 제 33번 이론에 따지면 고품질 고가격대 제품이 있고 저품질 저가격대 제품이 있으면 시장 경향성에는 저품질 저가격대가 있고 저희 성우테크 기본형 같은 경우는 고품질 고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럼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이 있는 곳에서 절충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라이트형으로도 성우테크가 이 신사업, 시장에 사실 진출하는 것으로 애견 사업에서 성우테크의 브랜드 입지를 다지는 것으로도 좀 충분히 예상이 되거든요. 사실 라이트형만 뭔가 이렇게 출시를 해버리면 사실 저희가 애견 사업을 하던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브랜드 라인업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서 어떻게 해서라든 사실 뭐라도 잘 팔리는 수익 구조가 나오는 그런 거니까 추가적으로 한마디 드리려면 다들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요. 일단 저희가 제품 기획에 있어서 주요 과업이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향 제품을 출시하고 메인 제품으로 성장하기를 대표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페르소나도 설정을 해봤는데요. 30대, 40대 여성이 주요 타겟층이란 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잘 사시는 분들이 저희 기본형을 사게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해피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은 30만 원 이상의 가격인 저희하고 같은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그 부분은 대변이 처리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제품이 더 우수하긴 합니다만 이제 타겟팅이 어느 정도 같은 계열이고 라이트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슬로라고 7만 원짜리 그 부분의 고객층하고 같이 겹칠 것 같아서 이 두 개의 제품은 고객군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라이트형이 더 좋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기본형을 더 우선시하는 고객군도 확실히 존재한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뭐 다른 개인적으로 같이 했는데 저는 기본적도 다 중요하지만 제 추후의 목표는 지금 대변에서 자가 검진이 가능한 걸 만드는 게 주 목표입니다. 강아지들은 보면 뭐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니 사람은 말을 하는데 이제 애견들은 말을 안 하니까 그 배변기 통해서 검출 가능한 게 만약에 그림이 된다면 이게 100만 원 되든 200만 원 되든 크게 문제 없을 생각으로 아직도 그 부분에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자가검진 기능은 또 들고 싶었거든요.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 친구 둘이 공대자 공대. 근데